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급하게 제가 양파를 심고 있습니다. 저는 양파를 어떻게 심는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잠깐 켰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거는 없고요. 양파를 심으실 때 보통 꼬챙이로 심으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작년에는, 잠시만요. 작년에는 고구마 순 찌르기로 이용을 해서 양파 모종을 심었고요. 보통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뿌리 쪽에 흙이 뭉쳐있는 트레이식으로 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사각형으로 해서 트레이로 된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심으려고 하면은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요 호미 같은 경우는 잔디 호미라는 명칭으로 갖고 있는데, 이 호미 같은 경우 보시면은 폭이 좁으면서 좀 끝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구멍에 혹 들어갔을 때 딱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구멍이 딱 맞게끔 되어 있어서 좀 쉽게 심을 수 있고요. 고구마 이식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눌러서 같이 이렇게 심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구멍을 내서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심어본 결과는, 작년에는 저도 이걸로 심었는데 올해는 이걸로 심으니까 지금 직각으로 잘 심길 뿐만 아니라 좀 더 편하게 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에 모종을 해서 키운 양파 모종이고요. 보통 이렇게 흙이 묻어 있지 않는 경우, 지금 제초 호미를 넣고 그냥 밀어 넣으시면 자연스럽게 심어집니다. 그리고 살짝만 다듬어 주시면 손가락으로 쉽게 심을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듬어 주시기만 하면, 내가 잘 심겼는지 못 심겼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이렇게 심었을 때 똑바로 서 있으면 잘 심겨진 거고요. 만약에 누웠다 그러면은 이게 덜 심기였거나 약간 헐렁하게 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지면서 깊숙이 심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심으시면 아무래도 좀 심기도 편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관리하기도 편하거든요. 이 호미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한 3,000원 내에? 한 2, 3,000원 철무점이나 혹시나 뭐 농자재 센터에 가시면은 잔디 호미 주세요 하면은 보통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호미로는 작업이 안 되지만 잔디 호미 같은 경우는 다양한 면에서 심을 수 있고요. 특히나 마늘 심으실 때도 이걸로 눌러서 살짝 파서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잡초용이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심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하면 아마 조금 빠르게 양파를 심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분 지금 제가 심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빠르게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뭐 흙이 따로 붙어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뿌리만 있으면 깊숙이 심어 주시면 하면 자라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쉽게 그냥 심어 주시면 되고요. 혹여 양파가 이 줄기가 너무 길어서 축 처진다 그럴 경우에는 가위로 잘라내시고 요 위에 부분을 잘라내시고 심으시면 됩니다. 뭐 밑에 줄기가 중요한 거지 잎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대파도 만약에 심으실 때 이 위에도 자르듯이 양파도 동일합니다. 자르고 심으면은 대가 굵어지면서 더 좋아지니까 이 점 참고하셔 가지고 심으시면 좋고요.
현재 양파 가격은 아직 제가 구매를 하지 않아서 가격은 잘 못 오는데 아마 예년에서 조금 한 1, 2천 원 비싸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고 있는 거는 지금 적양파고요. 적양파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먹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샐러드나 이런 용으로 많이 이용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희 경남 지방에서는 생각보다 적양파를 많이 찾거나 하진 않는데, 다만 뭐 장아찌를 담는 거는 색을 낼 때 아무래도 조금 빨간색이 있고 섞여 있으니까 좀 좋은 점이 있어서 이용을 하는데, 이 단점이 뭐냐면 흰 양파는 저장성이 강한데 적양파는 저장성이 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용으로 하실 것 같으면 흰 양파를 심으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좀 적양파를 심고 싶다 하면 한 판 정도만 사셔서 심으시면 아마 1년은 조금 무리가 있고 이맘때까지는 그래도 조금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좋은 저장고가 있거나 하면 더 보관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보관을 했을 때는 지금쯤이면 보통 싹이 올라와서 대개는 이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파 심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너무 여릴 때는 조금 더 키우셨다가 내셔도 되고요. 이게 직선이 아닌 경우는 뭐 구멍 좀 크게 내서 손가락으로 눌러서 심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한 개 한 개 심는 것보다 좀 효율적으로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지금 이거 8구짜리 비닐을 사용했습니다. 보통 6구, 8구, 12구짜리 비닐이 있는데 가장 심기 편한 거는 6구지만 6구를 하면은 아무래도 양쪽에 이걸 묻어줘야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조금은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서 8구짜리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좌우로 4개씩 4개씩 심어서 하면은 충분히 뭐 불편함 없이 심을 수 있는데, 12구짜리는 저도 요번에 구매를 해서 한번 해볼까 했는데 길이가 너무 넓어서 중간에 들어가 밟아야 됩니다, 이 비닐을. 그럼 또 다져지고 하면 아무래도 작물을 심근하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8구짜리 비닐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8구짜리가 지금 제가 한 막기를 구매를 하니까 대략 한 2만원 선 정도 하는데 12구짜리하고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2, 3천원에서 많게는 한 5천원 차이 나긴 할 건데, 보통은 한 2만원에서 2만 3천 정도 8구짜리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2구짜리 만약에 쓰시겠다 하면 한 2만 3천원에서 한 2만 5천원, 뭐 조금 더 1, 2천 더 추가해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파를 심으실 지금 이랑은 이 높이가 지금 영상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 5cm 정도 높게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5cm 사이에 이제 앞으로 양파가 커 나갈 거기 때문에 같은 지면에 있는 것보다는 이 지면보다는 좀 높게 해야지만 좀 푹신푹신함도 유지가 되면서 주위에 비닐을 걷어내고 뽑으실 때 좀 수월하게 수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랑은 조금 높게 하셔서 그러니까 5cm 이상 더 하실 수 있으면 더 높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것보다 낮거나 아니면 하면은 아무래도 흙도 딱딱하고 하기 때문에 좀 심기가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랑을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랑을 만드실 때는 조금 흙을 잘게 잘 부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모종 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도 작년까지는 간다고 갈았지만은 제대로 안 갈리고 혹시 다져지고 하니까 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나마 지금 제가 좀 쉽게 심는 이유가 좀 여기 2번 이상 제가 로터리를 한 겁니다. 마늘 심기 위해서 한번 로터리를 했고,
어제 또 제가 한번 따로 잘게 로터리를 한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갈린 것도 있고 좀 더 잘게 부서진 것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리고 어제 저녁에 비가 와서 조금 촉촉한 것도 있어서 좀 작업한 거 쉬운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 다 감안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지금 주말 농장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걸 미리 만들어 놓고 한 일주일, 2주일 후에 하시겠다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땅이 다져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을 해서 심으셔야 되고, 웬만하면은 1일 안에 심을 수 있는 양만큼만 작업을 하고 심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또 작업을 하고 심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땅이 다져지니까 풀도 나고 이게 나중에 심기가 힘들어서 시간이 배가 걸립니다. 그럼 뭐 일을 효율적으로 했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라면 이렇게 일부분 만들어 놓고 일단 심고, 그 후에 또 일항을 만들고 피복을 해서 또 작업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연속적으로 일이 되지, 안 그러면은 한 번에 뭐 한 가지 단계를 다 해놓고 하겠다 하면 일이 끝이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엄청 덥거나 폭염이 오는 날씨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그 순서를 다 해놓고 해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지, 남들이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라 하더라 해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내 방법이 맞으면 내 방법대로 하는 게 맞고, 틀리다고 하면 또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저게 안 맞아 하면서 분명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원래 자기 하는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걸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농사법은 자기가 짓는 거지 남이 지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저도 지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한테 제일 맞는 방법을 지금 선택해서 지금 심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뭐 좀 더 좋은 방법이 있거나, 뭐 유튜브나 혹시 뭐 다른 분들이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그 방법을 따라갈 겁니다. 농사법은 해보고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지, 옛날부터 나는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거든요. 최종 목적은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이지, 뭐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힘들게 그 정통 방식을 지켜야 되는 그게 가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법은 최종적으로는 수익을 내는 목적이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만 하시면 됩니다. 정통적으로 했을 때 수익이 더 나면 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거리만 생산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우리가 유튜브를 찾아서 보고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그렇고요. 이런 기록을 남김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뭐 제 방법이 꼭 옳다 안 옳다라고 강조하는 건 아니니까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생산한 양파이기 때문에 좀 뿌리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중에 판매하는 모종보다 좀 심는 게 조금 더 깊게 파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감안하시고, 그리고 적양파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빨간색이 보이시죠? 이게 빨간색이 보이는 거는 적양파고요. 이 흰색이 보이는 건 나중에 흰양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완전히 클 때까지는 구분이 잘 되진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이제 적양파 같은 거 색이 들어서 구분이 가능하고요. 그 전까지는 적양파인지 흰양파인지 나중에 뭐 테니스 공만 해졌을 때는 구분을 하기 힘듭니다. 저도 구분을 잘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특징은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알고 있는 분들은 없거든요. 저 또한 그렇고요. 하다 보면은 그 특징이 보이고 해서 이제 구분이 가능한 거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저는 조금 더 양파를 심을 예정이고요.
왜냐하면은 내년에는 또 로컬푸드 매장이 하나가 다른 곳에 추가가 될 예정이라서 혹여 판매를 할 수 있을까를 대비해서 일단 양파를 조금 수량을 늘려서 심을 예정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 200구짜리 해도 한 두세 판 심고 말았거든요. 뭐 양파가 뭐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뭐 혹여 뭐 관리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냥 심지는 않았는데, 이제 나름대로 판매하는 뭐 포장 방법이나 이런 걸 바꿈으로 인해서 잘 팔리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양을 늘려서 심어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팔로만 있다고 하면은 농산물은 얼마든지 심을 수가 있습니다.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양을 줄이는 것이지, 팔 수만 있다고 하면은 뭐 100개가 됐든 200개가 됐든 심으시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일 걱정인 게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팔 거냐가 문제거든요.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아마도 팔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셔가지고 작물을 재배하시는데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저도 팔로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양을 늘리는 거지,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은 예년 수준만큼만 심었을 겁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심을 수 있는 작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마늘이나 양파 혹여 둘 중에 하나를 심어야 된다면 저는 마늘을 추천하겠습니다. 양파보다는 마늘이 아무래도 좀 보관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사계절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양파는 워낙 많이 나기도 하지만 부피가 커서 나중에 판매를 하려고 하면 조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늘이 조금 편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깐 마늘로 판매를 하면은 가격을 좀 잘 받는 것도 있으니까 둘 중에 고민을 하신다 하면 저는 마늘 추천을 드리고요. 대량으로 뭐 하신다 하면 양파를 심으셔서 대량으로 출하를 하시는 것도 경매장이나 이런 거 이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협에서도 경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거기에 뭐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여 뭐 그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 가까운 로컬푸드에다가 나 출하를 하고 싶다고 상담을 하시면은 뭐 상품성이 좋다고 생각하면은 그 제품 바로 받아 주실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일정 모집할 기간 때 아마 출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이게 매년 로컬푸드에서 모집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1년마다 하는 데도 있지만 보통 한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뭐 5년이 지나도 더 이상 모집을 안 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로컬푸드에 출하를 하고 싶다 하면 남들하고 다른 농산물, 그리고 좀 박리담회로 팔 수 있는 작물을 심으셔야 됩니다. 가격이 비싸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해도 출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 출하를 쉽게 줘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농협에서도 박리담회로 팔 수 있는 제품을 원합니다. 특히나 뭐 예를 들면 옥수수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박리담회라는 의미보다는 찰옥수수 말고 초당옥수수를 재배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좀 인기가 있어서 재배를 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예를 들면 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5개에 한 3,000원에 판매를 한다고 쳤을 때 초당옥수수는 개당 1,000원씩 판매가 됩니다. 그럼 가격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선호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진출하실 때는 가격을 많이 낮추는 제품을 선택을 하시고 이후에 출하를 한 후에 좀 고부가가치가 되는 좀 잘 팔리는 제품을 판매를 하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지역에서는 초당옥수수를 재배하시는 분 몇 분 없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솔직히 재미를 못 봤습니다.
햇빛도 많이 옥수수는 햇빛도 많이 필요하지만 수분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너무 많이 왔어요, 비가. 그렇기 때문에 당도가 떨어져서 올해는 생각보다 재미를 못 봤고요. 만약에 옥수수 심으신다 하면은 초당 옥수수처럼 좀 특징이 있는 작물을 같이 재배해서 보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찰옥수수도 심으면서 초당 옥수수도 심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보완을 해서 합포장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찰옥수수 뭐 5개에 초당 옥수수 하나를 넣는다든가 상품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구성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초당 옥수수만 파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가격을 좀 낮게 낮춘다든가 아니면 시기에 따라서 그 부분을 가격을 잘 조절하시면 좋은 가격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고요.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아시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많이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그래도 최소 한 달에 4번은 가셔야 됩니다. 주 1회 정도 가셔가지고 이번 달 뭐 채소 가격은 얼마 정도 되고 얼마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걸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내년에 내가 어떤 작물을 심어야 되는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아무래도 농사 짓는 작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선호하는 작물이 다 다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잘 먹는 나물이 있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또 아예 그 나물에 대해서 모르거나 생소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지역의 경상도면 경상도에 맞는 작물을 재배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거를 판매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야지. 저 전라도에서는 많이 되는 거,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사 먹는 걸 경상도에 판다고 하면 쉽지 않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대중매체가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지역에 뭐 강원도면 강원도에 맞는 나무를 많이 재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 경상도면 경상도, 뭐 전라도면 전라도, 아니면 충청도면 충청도에 맞는 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거 하고 플러스로 해서 새로운 걸 넣는 거지, 아예 나는 처음부터 뭐 특용 작물을 하겠다 이러면은 추가해도 반품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는 그거를 선보이는, 그러니까 맛보기식으로 낸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해부터 수확을 본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당해 낸다고 해서 그게 다 판매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게 되는 줄 알고 냈다가 한 1년 정도는 고생을 하고 내년에 내니까 그게 좀 익숙해지고 하니까 찾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농산물 출하하실 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넋두리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영상은 해가 지기 때문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른 아침에 제가 양파를 심으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아침에는 양파를 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슬도 내린 데다가 이게 땅이 약간 질퍽질퍽해서 지금 장갑에도 지금 흙이 다 묻어 있는데 심으려고 하면은 차락처럼 딱 달라붙어서 모종이 같이 딸려 나옵니다. 그만큼 어제 오후에 이슬이 없을 때 심을 때는 쉽게 심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 반의 반도 안 되는데 지금 반도 못 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는 웬만하면 심지 마시고 오후에 심으십시오. 일단 오전은 이렇게 해서 저는 파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